되고 있는데 방송. 출전했던 것 같아요. 아, 시청자 없죠. 다행이다. 시청자 14명 나왔었어요. 민영이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 홀리. 있는 인원 좀 약간 생각하면 돼요. 아. 이게 조회수가 토탈이 1,700. 말랑말랑. 나도 계속 보고 있어. 방송 한번 하게. 자, 마이크나 잘 나오죠? 네네. 자, 둘, 셋.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방송 총 MC를 맡게 된 달그라 김태리 원예은. 달강 남시우 송경재입니다. 와. 아, 방금 남시우라고 하셨는데 혹시 네. 그 남시우가 요즘 핫하다는 웹드라마의 그 남시우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그 핫하다는 남시우가 맞고요. 네. 네,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여기 달그락 청소년들이 이제 저를 남시우를 닮았다고 해주셨는데 저는 너무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 인정합니다. 솔직히 딱 머리 스타일 딱 봤을 때 남시우라고 생각했어요. 네. 아, 맞아요,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 예은 쌤도 그 김태리라고 하셨는데 그 배우 김태리 말씀하시는 거 맞죠? 아, 당연하죠. 딱 보면 모르세요? 아, 좀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아, 네 자세히 봐봤는데 와, 근데 옆에 진짜 배우 김태리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와, 너무 감동이네요. 아, 역시 경재쌤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하이파이브. 아, 네 훈훈합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실습이 끝난다고 하니까 조금 한편으로 많이 아쉬운데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시 돌아보면은 여기 앞에 식당에 가서 공깃밥을 4그릇 추가해서 먹은 기억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벌써 끝난다고 하니까 진짜 너무 아쉬워요. 네. 아, 네 그릇 먹은 기억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재쌤 평소에도 청소년들이랑 다 대화하고 그리고 네네. 최근에 저희끼리 캠프를 갔다 왔거든요. 청소년들이랑 달그락에서 그때 밤늦게까지 남아서 끝까지 소통하고 관계 맺으려고 하고 네, 그래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되게 인기가 많으시던데요. 아, 네, 뭐 그건 당연한 얘기죠. 네. 하하하하. 너무 웃음이 이 어색한 웃음이 그 예은 쌤의 웃음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아, 진짜 너무 들어도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실습이 막상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아쉬운 것 같아요. 아, 동의? 보감. 죄송합니다. 빠른 사과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이번에 방송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과다 학생들이 이제 실습을 하는 건데 이 실습을 꼭 해야만 이제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습을 저희가 달그락으로 이제 오게 돼서 그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방송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 방송을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네, 이렇게 저희 실습생들이 4주 동안 경험했던 것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저희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실습생들 다 같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네, 저희가 이번 방송은 총 1시간 동안 진행을 할 거고 방송은 1부와 2부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저희 방송 1부는 이제 실습생들 간의 에피소드를 알 수 있는 키워드 토크! 그리고 2부는 실습생들의 그간의 노력을 알 수 있는 20일간의 여정입니다. 네. 네. 정말 짧은 시간인데 정말 알차게 준비했어요. 네, 실습생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진짜 맞아요. 너무 고생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 방송이 필수 과정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더 열심히 이렇게 하고 저희가 열정을 가지면서 저희가 방송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이 나와서 이제 주말에도 이렇게 카페에 와서 열심히 준비하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봐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재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실습생들의 이 피땀 눈물이 담긴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곧 1부인 키워드 토크를 진행할 차례인데요. 성호쌤과 상민쌤 한번 불러볼까요? 상민쌤이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네. 불러볼까요? 군산대 디오 상민쌤 동바 우리 성호쌤 나와주세요. 주세요. 저희가 잠시 나오기 전에 사진 한 장 띄우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짜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1부 구성을 맡은 성우와 상민입니다. 우선 앞에서 달그락 남시우와 김태리 씨가 진행을 잘 해줘서 되게 긴장이 되는데요. 네. 네, 성우 쌤 저는 제가 디오인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혹시 동바는 무슨 뜻인가요? 저는 이제 실습을 하면서 여기 달그락의 보물이신 저의 멘토 선생님 준혁 쌤께서 지어주신 별명인데요. 제가 실습하면서 너무 긍정적이고 많이 웃고 다닌다고 동네 바보형 같은 느낌이 난다 해가지고 네, 동바가 되었습니다. 네, 예, 잘 들었고요. 저희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1부 구성이 뭐였죠? 저희 1부는 20일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실습 기간 동안 에피소드를 이제 사진을 통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혹시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재밌는 1부 키워드 토크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사진부터 제 사진이라서 조금 떨리는데요. 다들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소장님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기 경재 쌤은 좀 V 하고 있는 것 같고 집중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성우 쌤은 또 열심히 듣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 사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희가 이제 실습생들을 실습 초중반쯤에 소장님께서 저희에게 강의를 해주셨던 것 기억이 납니다. 네. 이때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표정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어떻게 또 사진 찍는지 알고 경재 쌤이 귀신같이 V를 하고 있고요. 그걸 보면서 상민 쌤은 또 이건 뭐지? 라면서 있는 표정입니다. 그리고 또 쭉 오른쪽에 보면은 선정 쌤이 많이 버거워하는 표정이 보여요. 그래서 이때 사진 조금 강의 내용들이 조금 저희에게는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이날 소장님의 실습 강의를 들으면서 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이제 소셜 워커로서 사회복지사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일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제가 질문이 있는데 제가 평소에 보던 성우 쌤보다는 되게 많이 성장을 하신 것 같아서
그 좀 더 높은 차원의 복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라도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일단 저는 그 간단하게 저는 복지라는 게 가난하거나 사회적 약자라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평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복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개념에서 조금 더 확장되어서 그 복지란 인간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또 소셜 워커로서 사람들 간의 틀어진 관계를 재정비시켜 주는 것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같이 서로- 사는 세상이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관계가 어긋나서 어떠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고 서로 의지하고 그런 그 틀어진 관계들을 재정비 시켜줘서 같이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만드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소셜 워커로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외우고 하신 건 아니죠? 아 원래 외우려고 했는데 조금 어렵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되게 많은 걸 느끼신 것 같아서 참 부럽고요.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 사진 보도록 할까요? 네, 사진 넘겨주세요. 아, 이 사진은 승진 쌤의 사진인 것 같은데요. 가운데 그 스웩 넘치시는 분은 여기 달그락이 아니라 쇼미더머니로 가셨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또 힙합을 좋아하고 또 일관견이 있어서 나중에 책책 하시면서 출연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장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번에 이 사진의 주인공인 승진 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 사진이 제가 처음으로 청소년들하고 같이 보드 게임을 하게 된 사진인데 제가 평소에 장난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하면 시시하잖아요. 그래서 벌칙으로 웃긴 가발을 한번 써보자 제가 자신 있게 제안을 했지만 결국 걸린 게 저여서 제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다들 빵 터져서 같이 기념으로 찍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제가 청소년들과 게임을 통해 관계를 맺어가는 모습이 제가 실습을 통해 얻고 싶었던 청소년들과 관계 맺고 무언가를 함께 하고 싶었던 목표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어서 의미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런 뒷이야기가 있었군요. 가발이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맨날 하고 다녀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혹시 이 사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을까요?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다음 사진 보도록 할까요? 사진이 너무 잘 나와서 질문이 없나 봐요. 네. 네, 다음 사진 준비됐나요? 네, 이 사진은 저도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실습생들이 권성주 회장님의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다 같이 인사를 드리는 사진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저희 달그락 대표 청소년들하고 저희 실습생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인사라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왔는데 앞에 실습생들이 각자 자기소개에 자치기구 설명을 안 하길래 저 혼자 속으로 그럼 나는 자치기구를 말해야지 혼자 뿌듯해했는데 막상 발표하는 시간에 원래는 기자단 담당 누구누구입니다 해야 되는데 모르고 작가단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 상황에 있던 저희 기자단 친구인 정원이랑 태빈이 그리고 지금 몽골에서 교류 활동을 있는 대표 청소년 소연이에게 아주 크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승진 쌤의 이야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네. 승진 선생님은 청소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게 가능하신 것 같은데 혹시 승진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계신가요? 노하우라기보다는 저도 처음엔 좀 다가가기 어려웠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보드 게임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답변이네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이게 실습이 있어서 성격의 변화가 있으셨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래 보여도 은근 낯을 가리는 성격이어서 처음에 먼저 다른 사람한테 뭘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는 성격이 아니지만 실습을 통해서 먼저 청소년들이 저한테 뭐 같이 하자 제안을 해주셔서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 먼저 제안을 하고 이런 게 좀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같이 성격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자단 담당이신데 작가단 담당이라고 잘못 이야기하셔서 서운해하고 있을 소연 친구가 지금 몽골에 있거든요. 그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끄럽네요. 네. 소연아, 몽골에서 잘 지내지? 먼저 어색하게 처음 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벌써 실습 마지막인 날이 왔네. 오늘이 마지막인데 같이 인사도 못하고 너무 아쉽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실습하면서 캠프에 가서 밤도 새서 논 것도 너무 재미있었고 내가 기죽을 때마다 옆에서 기도 세워줘서 너무 고마웠고 실습이 끝나고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몽골에서 조심히 돌아와. 안녕. 안녕. 네. 안녕. 승진 쌤의 진심 어린 마음이 소연 친구한테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다음 사진 보도록 할까요? 네, 사진 준비됐나요? 네. 이 사진은 표정들을 보니까 조금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성우 쌤 그 대본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그 사진 속 청소년들과 실무자 선생님의 표정이 보이나요? 이거 사진이 흑백인데. 혹시- 네. 죄송합니다. 민망하니까 바로 종찬 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 이 사진은 저희 사랑하는 눈맞춤 작가단 달그락 콘서트 이후의 회의 사진인데요. 당시에는 달그락 콘서트 이후에 그 회의를 다 같이 방에서 모여서 하게 됐어요. 그때 좀 달그락에서 준비한 좀 키워드를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회의 주제가 키워드가 좀 무거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달그락 하면서 너무 힘들었을 때, 달그락을 그만두고 싶었을 때 이런 주제로 그 내용이 구성이 돼 있어서 이게 정말 무거운 주제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막 서로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막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서로 막 속상했던 점, 서로 막 힘들었던 점 하면서 서로 위로해주면서 서로 간의 오해를 풀고 특히 두한 친구가 저는 진짜 두한 친구 너무 좋아해요. 두한 친구가 그 대표자 달그락 작가단 대표자 친구인데 그 작가단의 참석률이 좀 낮아서 좀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아이들도 좀 참여도가 낮은 이유가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오해를 풀고 밤에 밤을 새서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때 저는 지도자 역할로 작가단 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위기 상황과 갈등 상황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개입을 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깨달은 점은 작가단은 제가 모르는 그들만의 시간과 우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작 20일 본 거니까 당시에는 그래도 지도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촉진자의 역할로서 생각을 했고 분위기의 환기나 역동의 방법을 고민을 해봤는데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야기를 그냥 집중만 해도 청소년들의 위기 관리 능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더욱더 돈독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무작정 개입을 하지 않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관계를 해결해 나가고 더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힘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먹었던 다상 치킨이 너무 맛있다는 기억이 남네요. 결국에는 다사랑 치킨이 맛있었다는 다사랑 얘기로. 치킨이 네, 너무 알겠습니다. 맛있어서. 그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달그락이라는 공간에서 청소년들과 회의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회의할 수 있는 시간을 토대로도 청소년들과 관계하기도 해서 이거는 저희 방송이 끝난 후에 다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종찬 쌤이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이 사진을 보다 보니까 실무자 쌤이 있었잖아요, 준혁 쌤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역할 개입을 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그 개입은 크게 없었어요. 그냥 실무자 선생님이 다른 화제로 넘어갈 때 다른 화제로 넘어가지 않게끔 가끔 잡아주시고 또 중간에 다른 행사가 많으셔가지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랑 경제 선생님이랑 그 작가단 활동 보고랑 작가단 내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가끔 고개를 끄덕여주고 맞다 뭐 이 정도 하는 리액션을 한 것 같고요. 그 정도만 해줘도 이미 청소년들이 다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었고 작가단 내부의 이야기를 저는 일단 아는 바가 없어서 그 당시 좀 아는 바가 없어서 그냥 이야기만 들어도 저도 즐겁더라고요. 네,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셨네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사진은 조금 깜찍하네요. 네, 물론 선생님들 말고 청소년들이 깜찍한데 그 가운데 계신 승진 쌤은 그냥 멍해 보이는 것 같고 선정 쌤은 되게 깜찍한 척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의미가 있는 사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선정 쌤? 이 사진은 그 소장님과 몇몇 실습생들이랑 같이 대전으로 가서 학술대회를 갔다 와서
늦은 시간에 청소년과 승진 쌤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아 혹시 그러면 학술 대회에서는 뭐 어떤 걸 하는 건가요? 그때 10팀의 교수님들께서 발표를 하는 걸 들었는데 이곳의 자치연구소에서 배운 내용과 비슷했지만 더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서 네, 말씀해 주세요.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배운 건 청소년들의 마음 놓고 편하게 살기 좋은 지역 사회가 되기 위해 청소년들과 시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청소년들을 믿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학회에서도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여기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신나하는 것 같아요. 왜 힘들었는데 많이 신났었나요?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달근하게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실습생 선생님이랑 청소년들이랑 선생님하고 이렇게 반겨줬어요. 그래서 좀 피곤이 좀 사르르 놓는 느낌? 네, 네네. 그런 저희도 느낌? 그런 느낌 잘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솔직히 여기 때마침 되게 힘든데 되게 실무자 선생님들이 저희 이제 챙겨주는 건데 저희 네. 입장이 좀 힘드니까 되게 우울해하고 있는데 청소년들 와서 말도 걸어주고 선생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하면은 억지로 웃는데 그게 또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네. 어떤 느낌인지 알죠? 네, 좋습니다. 근데 또 때마침 승진 쌤이 어플을 새로 또 깔으셨더라고요. 어. 스노우 이런 거를 가지고 막 혼자 이렇게 하고 계시길래 옆에 이제 가가지고 지은 청소년이랑 옆에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진 찍고 했던 사진이에요. 네, 아주 뜻깊은 사진이네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러면은 이 사진을 보고 궁금하신 분 또 있을까요? 네, 그럼 제가 반겨주신 분들에게 저도 영상 편지를 했으니까 선장 쌤도 감사의 표시로 반겨주신 분들에게 한번 간단하게 영상 편지를 간단하게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 긴장. 아이고, 네, 빨리 넘어가죠. 네. 네, 다음 사진 빨리 틀어주세요. 이번에는 우리 실습생 반장님, 대표님이신 남지구 쌤인데요. 그렇죠. 저희 실습생의 대표이신 남지구 선생님이죠. 혹시 근데 이 사진이 제가 보기에는 다 큰 성인이 그 비슷한 체구의 곰인형을 숨막힐 정도로 끌어안고 또 이때가 저희 실습 초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성우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러한 행동이 좀 옳다고 보시는지. 글쎄요, 제 생각에는 저 때가 실습의 극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잘 보이려고 감미로운 남자나 부드러운 남자 설정샷으로 청소년들에게 다가가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미지 챙기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신 거군요. 근데 그렇다고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를 거니까 네. 지구쌤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저 사진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진을 보고 저게 뭐 하는 상황이냐, 뭐 저 끌어안겨 있는 곰인형은 무슨 죄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저 사진이 되게 소중하거든요. 저 사진 덕분에 이제 청소년들과 금방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제 제가 실습한 지 한 이틀째 되는 날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아마 7월 25일이었을 텐데, 그때 이제 청소년 상상셀러 임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밤부터 새벽까지 날을 새면서 같이 놀기도 하고 또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같이 보냈던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한 3시쯤인가? 잠시 쉬는 시간을 한 20분 정도 가졌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중간에 한 잠깐만 눈을 붙였다가 뜬 사이에 이제 다른 청소년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가져오면서 쌤 이거 혹시 페이스북에 올려도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약간 진지하게 딱 책상 치면서 이거는 저의 초상권이 걸려 있으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냥 페이스북에 올려도 됩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정말로 페이스북에 올리고 나서 이제 제가 모르는 청소년들도 그 사진을 보고 저한테 먼저 다가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찍히고 페이스북에 올라간 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제 내 초상권이 팔린 덕분에 그래도 청소년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구나, 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저 사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구 쌤하고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댓글들이 좀 많이 달렸는데요. 지금
시간에 잠깐 쉬는 타임을 한 번씩 읽어볼까 저 궁금한데. 자, 원효재 씨가 댓글로 왜 힘들었는데 신났어요라는 이거 아마 선정 쌤이 얘기하는 도중에 나온 질문 같은데요. 네. 청소년들과 반겨줘서 신났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었죠? 네. 아 네. 밑에 보면은 그 방송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그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아무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반겨줬었나요? 그것 좀 얘기 듣고 싶은데요. 성호 쌤이 네. 저를 보자마자 집에 언제 갈 거냐면서 그런 왜 지금 왔냐면 아, 그런 저에게 얘기는 안 화를 해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또 저희 성호 쌤이 그 칼퇴근의 대명사라서. 그때 그 키스 회의를 하고 계셨는데 저한테 카톡으로 언제 오냐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어디야 이렇게 카톡이 다시 왔어요. 그래서 달그락인데요 이렇게 하니까 왜 지금 왔냐고 이러면서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지금 저희 반가운 표시구나. 그때는 이제 좀 느꼈고 승진 쌤도 저한테 제가 선생님 저 왔어요 이렇게 했는데 어쩌라고 이런. 아 그러면 선정 쌤 혹시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신이 났다 이런 네, 말씀이신가요? 안 그래도 좀 지쳐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장난식으로 막 이렇게 대해주니까 아무래도 웃음이 나면서 그 피곤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진심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저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또 이제 밑에 또 댓글을 보면 정선 씨가 내가 찍은 거다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거 아마 지구쌤 사진을 본인이 찍은 것 같아요. 찍혔을 당시에 좀 어땠나요 기분이 그러면? 그때 사실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갑자기 보여주니까 뭐 전지도 솔직히 몰랐어요. 갑자기 보여줘서 가지고. 근데 정선이만 찍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찍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반장님이시다 보니까 그만큼 또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많이 부럽습니다. 네. 이렇게 포장하도록 하죠. 아,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만 더 읽고 갈게요. 이거는 여기 유경민 씨가 성호 쌤 목소리가 감미롭네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이런 거는 그 심어놓은 것 같은데 개인 톡으로 좀 네네네. 이 곤란합니다. 이러시면. 이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이라 그냥 아. 진짜로 제 목소리 듣고 감미롭다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혹시 이 유경민 씨도 군산대 사회복지학과로 알고 있는데 모르는 친구인 거죠? 네, 다음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쌤 얘기를 듣고 제가 잠깐 생각이 들었는데 초상권을 팔고 많은 걸 얻으셨잖아요. 네. 청소년들의 관심과 인기쟁이가 된 아주 부러웠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그럼 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혹시 실습생으로서 그 회의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회의였고 실습생으로서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회의에 임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이날 회의는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서로 친해지는 시간도 있었고 이제 또 지난 상고 프리마켓 때 도움을 주셨던 분들에게 이제 롤링 페이퍼를 썼던 시간도 있었고 또 이제 그때 당시에는 곧 있을 군산 야행 축제 때 하는 상상 마켓을 준비하는 회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조금 섭섭했던 것들을 다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저도 같이 더 친해지고는 싶었지만 그때 이제 청소년들끼리의 관계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중간중간 자리를 비워줬었던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역시 센스 있으신 저희 반장님. 그럼 다음 사진도 저희 반장님 사진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사진 보도록 할까요? 네, 넘겨주세요. 네. 이 사진은 좀 저는 지구 선생님의 취향을 존중하겠습니다. 네. 지구 선생님은 왜 사진이 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진인지 좀 궁금한데 이런 화려한 셔츠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흔히 러브샷이라고 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비 청소년 활동가로서 해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 선생님. 네, 꼭 필요합니다. 네. 이 사진을 보고 또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여러 있으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사진 아닙니다. 네, 전혀 그런 사진이 아니고 이제 저 사진이 뭐냐면은 이제 8월 12일 날 프리마켓을 상상 마켓을 이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비가 오는 바람에 철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같이 달걀하게 와서 이제 남은 걸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회의를 하던 도중에
저희가 먹자라는 의견이 나왔고 이제 소떡소떡이나 뭐 블루레모네이드 등 좀 다 같이 나눠 먹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정선이가 저를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는 나머지 이제 식용색소를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도 되는데 한 3-4배 가까이 되는 양을 확 붓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약간 은은한 색깔의 블루레모네이드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물감색 마냥 시퍼런 색깔이 나와가지고 네, 이빨이랑 혀가 그냥 시퍼렇게 물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제 정선이와 같이 네, 러브 네, 그런 사진입니다. 네. 저희가 또 큰 오해를 하고 있었네요. 그러면 혹시 이 지구쌤의 사진을 보면서 질문하실 분 또 있나요? 아 그러면 제가 혹시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경재쌤 혹시 그 자꾸 제가 한 1년 전쯤에 썼던 말투 다 나가를 쓰시는 것 같은데 예.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아. 될까요? 저희 다 요자 이렇게 쓰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아. 불편하신 건가요? 아 전혀 불편한 게 아니고 제가 또 이제 ROTC라고 또 장교가 될 사람으로서 아. 네,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네. 불편해하지 말고 네. 좀 멋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군인인데 존경합니다. 예, 육군 아자. 오케이 화이팅! 자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 이제 상상마켓에 이제 어떻게 참여하셨는데 네. 상상마켓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저는 그때는 직접적으로 이제 같이 뭘 만들고는 하고 싶었는데 그런 역할까지는 하지 못하고 이제 보조적인 역할로 자원봉사자들을 인솔하거나 역할을 배정해주는 역할을 도와줬었고요. 또 이제 더운 여름이다 보니까 이제 탈수 증세가 오지 않도록 이제 청소년들 물 떨어질 때쯤에 같이 찬혁 선생님과 같이 물을 사가지고 나눠줬던 역할을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 프리마켓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그날 제가 알바가 있어가지고 빼지 못해서 프리마켓 못 간 게 너무 아쉽네요. 핑계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그날에 갔으면 네. 그 나머지 소떡소떡하고 네. 블루 레모네이드 남은 거 같이 먹었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조금 사시는 게 아니고 너무 먹으시는 확실히 건가요? 그 만든 물품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호 쌤. 네. 방송 끝나고 대량 구매하시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주인공인 사진으로 넘어가기 전에 댓글 잠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데. 조금 의미가 있는 댓글이 있어가지고요. 유경민 씨가 실습 선생님들끼리 보기 좋아 보이는데 실습하면서 많이 친해지신 건가요?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딱 혹시 명확하게 해주실 선생님 계신가요? 실습하면서 많이 친해지신 건가요? 뭐 친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든지 간략하게 저는 친해졌다고 봅니다. 가만히 계시네요. 누구 없나요? 그럼 저희 반장님이 또 대표로 한마디. 네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네네. 이게 친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다 같이 활동을 하면서 같은 고민도 하고 이제 같은 활동도 하고 이제 아침 10시부터 늦게는 밤 12시까지 이 공간 안에서 같이 지내고 밥 먹고 생각하고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같이 정도 엄청 많이 들고 친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사실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것도 좋았지만 저와 같은 고민과 같은 생각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이런 실습생 선생님들을 함께 만나게 된 게 참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창피하니까 넘어가죠. 아니에요. 여기 댓글 또 중요한 질문이 올라왔어요. 변재란 씨가 질문해 주신 건데 청소년 활동 지도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는지 또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정말 뜻깊은 네, 질문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대답은 아까 그 종찬 선생님이 회의 참관하실 때랑 좀 비슷한 맥락이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갈등 상황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있었을 때 좀 당황을 제가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좀 경험이 많으신 실무자 선생님들이 오셔서 좀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좀 역동을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해당 청소년을 잠깐 좀 나갔다 오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스무스하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이 좀 많았는데요. 저희 또 멘토 선생님이신 준혁 쌤께서 많이 이제 청소년 활동할 때 자치기구 할 때 좀 여기서 중재를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사실 처음에 어떻게 할지 아예 몰랐는데 여기 멘토 선생님이 하는 거를 보면서 조금씩은
따라해 봤던 것 같아요. 뭐 중간 중간에 뭐 질문을 던져서 청소년들과의 사이를 이렇게 회의를 더 잘 진행하게 한다든지 간에 그런 걸 좀 조금이라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실습을 하면서.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실무자 선생님들이 청소년들이 이제 뭐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을 때 어느 상황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의 감은 익힌 것 같거든요. 여기 뭐 국장님이나 저희 멘토 선생님을 보면서 이런 얘기 하면 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네, 이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주인공 보여주세요. 근데 사진이 많은데 혹시 뭐 경제 선생님 뭐 요즘 말하는 인싸인가요? 달그락을 완전 휘젓고 다니신 것 같은데. 혹시 인사의 뜻이 뭔가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그 본인이 모르시는. 저는 알고 있었는데. 네. 인싸는 그 뭐 아웃사이더라고 해서 아싸의 반대말로 좀 인기가 많은 사람을 뜻합니다. 네. 제가 이 사진을 봐도 진짜 경재 쌤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많은 청소년들과 사진도 찍고. 남시우잖아요, 남시우. 그래서 남시우가 된 거였군요. 네. 네, 모든 거 다 인정합니다. 맞고요. 근데 사실 저도 이 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기까지 있어서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다가갈 수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게 처음에 이 사진들이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4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사진을 찍고 한 건데 이게 사실 캠프를 가기 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캠프를 가고 나서부터 이렇게 사진도 많이 찍고 변화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캠프를 하기 전엔 조금 약간 어려웠어요, 청소년이. 혹시 어떻게 어려웠나요, 청소년들하고? 일단 제가 자신은 있었거든요. 이렇게 다가가면 되겠구나. 좀 내가 뭐 성격이 이렇게 소극적인 것도 아니니까 다가가면 되겠구나 했는데 그 청소년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죠. 그래가지고 좀 말도 걸어보고 했는데 말이 끊기고 하니까 자신감이 조금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이제 많이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캠프를 갔는데 이제 거기서 저랑 같은 조가 된 청소년들이 저한테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런 거 말을 걸어주는 모습을 보고 감동이다. 이제 그러면서 나도 조금 더 많이 더 노력을 해봐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이런 SNS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어떤 언어를 쓰는지, 제가 그런 약간 신세대 언어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역시 네. 슈퍼 인싸답네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막 배우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가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진들을 많이 찍을 수 있었고, 네, 이렇게 또 어떻게 관계를 또 깊게 형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에게 캠프가 완전 전환점이 되었고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네요. 저도 비슷하게 느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청소년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많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몰라서 약간 고민하고 있었을 당시에 한 청소년이 저에게 먼저 다가와줘서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도 용기를 얻어서 다른 청소년들한테 먼저 말도 걸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경재 쌤의 이야기를 듣고 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네. 유독 청소년들하고 사진을 많이 찍으셨는데 혹시 저희한테도 그런 비법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신지? 뭐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자기 자신을 한번 꾸밀라 하지 말고 한번 쫙 내려놓으면 됩니다. 가볍게 내려놓고 슥 다가가면은 청소년들이 마음을 문을 확 열어줍니다. 그런 것만 딱 가볍게 생각하시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데.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드리면 약간 네네네. 느낌적인 건 그런 거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의 그 유형이 다 있을 거잖아요. 처음 봤을 때 제가 적극적으로 다가갔을 때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청소년도 있을 거고, 그거를 좀 어색해하는 청소년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구분지어서 대상을 구분짓지 말고 그냥 계속 똑같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 노력이 이제 청소년들이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마음을 여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역시 슈퍼 인싸 예비 장교, 우리 자랑스러운 육군 송경재 쌤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예비 장교님의 사진을 더 보도록 할까요? 네. 사진 됐나요? 이 모습 저도 기억이 나요. 캠프 때 다들 힘들어서 거의 뻗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 같거든요. 저기가. 모르는 분들이 보시면 저희는 다 잠만 자는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죠. 네, 상황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은 저희가 캠프를 1박 2일로 진행을 했는데 이때 저희 실습생들과 실무자 선생님들이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불침번을 섰었어요. 그래서 불침번을 이제 서면서 저희가 이제 불침번을 서면서 이제 그 날을 샜는데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날을 새고 나서 아침에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이 있었을 텐데 그때 다들 너무 지쳐가지고 이렇게 지금 자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좀 자세히 보시면 저기 가장 기럭지가 긴 사람 보이죠? 네, 그게 바로 네네. 저입니다. 아, 그게 키가 바로 저. 네 엄청 크신 것 같아요. 아, 네, 뭐 당연. 한번 일어나. 네. 네, 뭐 그렇고 그리고 지금 여기 폴더폰처럼 거의 접혀 있는 사람 보이시죠? 이게 승진 쌤이고 저 옆에 살짝 보면은 이 의자가 거의 지금 에이스 침대인 것 같이 누워서 자고 계신 분이 유진 쌤이에요. 네, 근데 진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잘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와, 솔직히 저가 체력이 나쁜 것도 아니고 불침번도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거뜬히 하겠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이 사회에서 또 나와서 이렇게 하려니까 맘 같지도 않고 좀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되게 고마웠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혹시 그러면은 불침번에 서봤다고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 훈련 때 섰던 불침번하고 여기 캠프 와서 섰던 불침번하고 조금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일단 가장 큰 차이라고 말하면 똑같은 시스템이긴 한데 거기서는 이제 거의 1시간씩 섰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2시간을 이제 서면 저의 시간 타임이 끝나는 건데 이제 또 깨어 있는 청소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불침번이 이제 타임이 그냥 12시부터 7시까지가 불침번인 거죠. 이게 그래서 진짜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 근데 분위기 자체는 그 안에서의 분위기와 이 사회에서의 또 그런 건 좀 달랐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불침번 때는 한 12시간씩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불침번을 서면서 되게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 실습생 선생님들 같이 불침번을 서준 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실무자 선생님들한테도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달그락 청소년들 저랑 같이 대화해준 청소년들도 너무 감사했고 이 불침번을 섬으로써 뭔가 사람한테 되게 감사해야겠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네요. 그럼 혹시 이 사진에 보면서 질문 있었던 분 있을까요? 예, 저 질문 하나 제가 드려도 될까요? 그 유진 선생님이 실습 기간 중에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 방송의 TF 대표자고 부대표자이시기도 하고 혹시 실습 파트너로서 유진 선생님이란 어떤 분이실까요? 와, 유진 선생님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실습 때 그 고되고 어려울 때 저한테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었고 제가 좀 힘들어 할 때 좀 많이 의지하면서 좀 많이 배울 수도 있었던 것 같고 정말 이게 리더구나. 물론 선정쌤도 저희의 팀장님으로서 너무 열심히 해줬는데 그래가 저는 유진 쌤한테 되게 많이 의지를 해서 되게 감사하게 지금 느끼고 있어요. 네. 역시 훈훈한 우리 팀입니다. 참고로 저랑 경재쌤하고 유진쌤하고 여기 선정쌤하고 또 찬혁쌤. 찬혁쌤 아직은 안 나오시지만 같은 팀입니다. 아주 팀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맞아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습생들은 팀이 아니라 이건가요? 같은 팀이긴 한데 편다르게 하시는 거 되게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사과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인데 사실 사진을 준비하면서 되게 톡방이 그 SNS 방이 활성화가 됐어요. 되게 엽기적인 사진도 많고 이렇게 좀 아무렇지 않게 좀 되게 바쁘게 흘러가다 보니까 조금의 여유가 없었는데 이런 사진들을 보다 보니까 여유도 좀 생기고 이렇게 좀 더 많이 가까워질 수 있게 되고 추억들을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0일 동안 참 많은 것도 했고 느끼기도 많이 느꼈고 뭐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저희 잠깐 2부 넘어가야 되긴 하는데 네. 댓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한번 이것만 마지막으로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읽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다 경재쌤 멋져용 잘생겼어요. 남방 어디서 누군가요? 하셨어요? 혹시 이뻐요. 경재쌤 시킨 건 아니죠? 누구 혹시? 네. 그 경재쌤 멋져용은 안현진 청소년인 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분이거든요. 김예희 씨는요? 누구죠?
양세림 씨는 머리 어디서 자르셨어요? 궁금해요라고 아 하셨는데. 군산대 앞에 망고헤어에서 잘랐어요. 그거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아 다 모르는 분들인데 여기 보면은 경제쌤 진짜 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여기 또 그 원효재 씨가 MC 파트너인 성호 쌤과 상민 쌤은 서로 어떤 의미인가요?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죠, 저? 저는 우리 다 같이 가는 든든한 파트너라고 하나 할까요? 너무 포장하시는 것 같은데. 다 같이 가는 든든한 파트너. 예. 저는 그냥 대학교 동기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정소영 청소년이 선생님들께서 더 많은 남은 사진을 페이지에 페이지에 글 써서 올려주실 수는 없나요? 제- 정말 재밌어요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는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경제쌤 사진이 진짜 많아요, 제가. 토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더 읽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가지고 네,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면서 네. 2부 진행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2부의 진행을 맡은 달걀아 크롱 배유진. 함께 진행을 맡은 달걀하게 밉상 김승진입니다. 네, 1부 키워드 박스 다들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네, 실습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너무 순조로운 진행을 보여주셔서 정말 제가 많이 떨려서 그런데 승진 쌤이 2부 내용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제가 막상 오니까 제가 더 떨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특별히 대신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2부는 저희 실습생의 20일간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방송이 시작되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느끼고 배운 점들을 짧게나마 에세이로 여러분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어떤 분들이 에세이를 발표하시죠? 먼저 저희 달그락의 김태리이신 예은쌤과 자칭 달그락 남시우 경제쌤, 마지막으로 저희 실습생의 든든한 마태형 찬혁쌤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저희 달그락의 김태리이신 여신 원예은 선생님의 청춘기를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모두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김태리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되게 감사하지만 김태리 팬분들과 김태리 배우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일간의 기록 첫 발표를 맡게 된 실습생 원예은이라고 합니다. 저의 20일간의 기록 키워드는 청춘기릴입니다. 청춘기릴, 말 그대로 좋은 청춘 날, 청춘의 날이란 뜻입니다. 실습의 끝자락에 서 있는 지금 이번 청소년 자치연구소 실습은 그 한순간 한순간이 힘들었던, 좋았던, 저에게 있어서 결과적으로 길일, 좋았던 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턴 그 힘들었거나 좋았던 제 20일간의 청춘 길일들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그리고 저는 실습을 한번 마친 상태예요. 그리고 4학년을 앞두고 1년 동안 휴학을 했고요. 휴학을 하기 전에 저는 자존감이나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에 내던져져야 한다는 그런 두려움,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되게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지치고 의욕도 나지 않고, 그렇게 어느 날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에 꼬리를 무다 보니 결국엔 저 자신과 마주하고 저와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겠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렇게 저에게 집중할 시간을 가지기 위해 휴학을 선택했죠. 휴학을 하고 며칠 동안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저와 대화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저의 마음의 소리를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이 곧 제가 생각했던 내가 하고 싶은 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와 같은 고민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생각이 명확하지 않아서 너무 답답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직접 발을 움직여서 행동하고 관계 맺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경험해보지도 않고 덜컥 겁을 먹는 거죠. 그런 저의 모습이 너무 싫었고, 그런 저를 보는, 그렇게 저를 싫어하는 제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네.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 도전을 해야겠다, 서투리 걱정하기보다는 그저 자연스럽게 제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몸을 실어야겠다라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흘러가는 방향대로 따라가다 보니 이렇게 청소년 자치연구소에 실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첫 번째 실습을 했어서 이번이 두 번째 실습인데, 두 번째 실습이라 보니까 두려움도 많고 걱정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실습 중간중간에 청소년분들과 관계함에 있어서 소극적인 제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 모습을 보고 되게 답답했고, 그리고 제 가치관을 어느 정도 생각을 했다고 했지만 그 가치관이 너무 추상적이고 어떻게 실행을 옮겨야 될까,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까, 거기에 있어서 되게 답답함을 많이 느낀 상태였어요. 그러던 중 소장님과 저가 슈퍼비전을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소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 내려가야 한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관을 가진 기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소장님의 피드백을 받고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었어요. 이를 통해서 저는 보다 단단한 가치관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가치관을 정립했다고 했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역시나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특히 저희 사회복지 실습을 하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그리고 저희 청소년 자치연구소에는 각각 자치기구들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치기구를 만들어서 이끌어가는,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제가 청소년 지도자,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 가치관을 어떻게 녹여내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 청소년 자치연구소 실습을 하게 되면 성찰글이라는 글을 쓰게 되는데, 그 글을 쓰면서 끊임없이 생각해보고 제 자신에게 되물어보고 그렇게 기록하고, 그리고 소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실무자 선생님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자치됨, 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지, 당사자분들이, 그리고 참여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어요.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획 과정이나 그렇게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정말 많았는데, 그렇게 가치관을 녹여내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뜻깊었던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2018년 새해가 됐을 때 제가 소원을 한 개 빌었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인복이 넘쳐 흘렀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빌었었어요. 정말 새해 소원이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지금 제 옆에는 이렇게 인복이 흘러 넘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각자의 가치관에 대해 토론하고 나눌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이렇게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럴 때마다 먼저 위로해주고 배려해주는 모습들이 감사했고, 그 과정 속에서 저도 많은 위로와 용기를 받게 됐어요.
정말 상상한 것보다 많은 위로와 사랑을 받게 된 것 같아 진짜 실습이 끝나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네. 청소년 친구들 그리고 실무자 선생님들, 국장님, 소장님, 실습생들 덕분에 힘든 순간에도 가뿐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고맙다는 단어로는 모자랄 만큼 정말 감사합니다. 네. 실습 동안 느낀 여러 가지 이런 감정들, 경험들 중 분명한 것은 힘든 만큼의 성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단 한 개도 없어요. 또한 어떤 속도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속도나 타인이 강요하는 속도에 맞출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각자 크고 작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각자 가진 이런 나무들을 뿌리부터 튼튼하게 앞으로의 큰 그림을 그리고 각자가 가진 다양한 색의 그림자를 각자의 속도에 맞춰 넓혀 나갑시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앞날도 청춘 길이리기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어요. 예은쌤의 성찰글을 들으면서 휴학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실습을 나오려고 도전을 하시고 도전하신 부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고 그러던 중 한 가지 좀 제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실습을 하면서 2차 실습 자체가 큰 도전이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예은쌤이 지난 20일 동안 느낀 실습 기간 중에 얻은 사회복지사의 가치관은 어떤 것인가요? 나름대로 정립한 저의 가치관은 누구든 서로의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 수용하면서 다 같이 함께 더불어가는 지역사회라는 가치관을 정립했어요. 네, 따라서 이 실습 후에도 이런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포럼이나 같은 곳에서 지식을 쌓고 여러 가지 모임들을 통해서 생각을 나누면서 저의 그런 생각이나 사고를 넓혀가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예은쌤이 더욱더 청춘 길이리 계속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댓글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 해서 읽어드리는데요. 네, 변재란님께서 두 번째 실습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두려움이라 저는 예전부터 저는 약간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리고 휴학을 결심하고 저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냥 소극적이게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그냥 책을 읽다거나 그냥 혼자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거를 깨부수고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서 관계하고 그 속에서 성장하는 것. 그거 자체가 저한테는 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습을 와서 청소년들과 관계하고 그리고 저의 이런 가치관을 녹이려고 열심히 노력한 그것 자체가 조금 두려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큰 도전을 하신 예은쌤께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20일간 저와 함께 청춘 길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칭 달글하게 남시우이스인 송경재 선생님의 가슴 뛰는 일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칭이 아니라 남들이 인정해 준 거기 때문에 그분 좀 근데 이제 장난이었고요. 이제 제가 말해야 될 분위기는 조금 주제가 무거운 주제여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인생을 살면서 지금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또 그리고 제 청소년을 이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현장에 나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번에 제가 실습을 20일 동안 했는데 그 20일간을 조금 돌아봐서 키워드로 정리하면 가슴 뛰는 일이라고 저는 정의를 했어요. 이게 왜 가슴 뛰는 일이라고 했냐면 제가 원래는 그냥 가슴이 뛰는 거 뭘 해야 되지? 난 뭐라고 살까? 그런 거에 대해서 본질적인 고민이 많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냥 이런 사회의 좀 어두운 면들, 그냥 부조리,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은 바꿀 수 있을까, 개혁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그럼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되겠구나. 이제 사회적으로 흔히 인정하는 뭐 교수, 뭐, 뭐 의사, 뭐 그런 더 높은 지위들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지위에 올라가서 내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간다면 좀 고쳐볼 수 있겠구나.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바뀌게 된 게 달그락에서 진행한 희망 이야기였어요. 이제 달그락 청소년들이 구성을 한 희망 이야기였는데 그 중에서 토크 콘서트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토크 콘서트에서 한 청소년이 진짜 가장 기억에 남는데 자퇴를 한 청소년이었는데 진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다. 그런 활동들이 있었다. 고민들이 있었다 했는데 그거를 뭐 달그락 활동들을 통해서 그거를 극복해냈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근데 그렇게 말하는 와중에 우는 거예요. 그 청소년이 진짜 울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뭔가 탁 느낌이 왔습니다. 그게 가슴이 뛰었다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어느 막 높은 지위에 가서 막 바꿔보려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청소년 뭐 사람들 그 사람들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면 또 사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서 이런 가슴 뛰는 게 내가 청소년들을 진짜 내가 대하면서 또 느낄 수 있을까라는 걸 궁금해하면서 제가 이 달그락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달그락 와서 이제 실습을 하게 됐는데 이게 실습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예상보다는 이게 제 성격상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하는 편인데 이제 그런 외적인 부분으로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왜 고민이었냐면 여기 달그락의 청소년들은 이미 그런 많이 활동들을 해왔거든요. 주체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도 구성해보고 활동해보면서 그런 이제 주체성이 향상이 돼 있었고 이미 인파워가 많이 된 상태의 청소년들인데 내가 지도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좀 개입을 해야 될까? 이미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뭘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고민들을 와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슈퍼비전, 이제 저희 지도 선생님들의 슈퍼비전과 여러 실습생 동기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청소년들을 개입의 대상으로 보고 제한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청소년들이 그 활동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보장해주고 그것을 지도자로서 옆에서 이렇게 더 서포트해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지금 간단하게 정의는 했지만 또 다양하게 해야 될 것이 있겠죠. 이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느꼈었고 또 인상 깊었던 활동을 하나 뽑으면 캠프였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캠프에서 또 느낀 게 있는데 캠프에서 이제 실무자 선생님들이 저희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편지를 작성해 와서 낭송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편지를 낭송을 해주시는데 또 그 청소년들이 그걸 듣고 또 울컥하는 모습을 봤어요. 또 근데 원래는 그게 청소년들도 동영상을 이제 또 이게 영상을 제작해 왔거든요. 제작을 해와서 실무자 선생님들한테 또 보여드렸어요. 근데 실무자 선생님들도 그 좀 울컥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그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았어요. 어느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그냥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렇게 한 활동들이 서로한테 깊게 다가왔던 거죠. 그걸 또 보면서 저도 그때 이런 부분에서 희열을 느끼는구나, 가슴 뛰는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딱 그렇게 캠프에서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이 조금은 더 든 게 이 청소년들한테 더 관심을 가지고 진짜 사랑하고 또 활동하게 된다면 내가 이것을 정말 직업으로 삼아서 내 사명을 다해도 되겠구나. 그 정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질적인 고민들과 답을 내리려고 노력을 해왔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표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 목표를 생각했을 때 어떤 감정이 좀 떠오르시는지 그냥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래 그냥 선생님 돼야지 이렇게 한다면 되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래서 목표를 가졌을 때 정말 그 목표를 생각하면 좀 가슴이 뛰는지 아니면 뭔가 열정이 좀 생기는지 좀 너무 이상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생활을 한다면
더 좋은 또 청소년 지도사 또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달그락 청소년을 보고 가슴이 뛴다는 경재쌤의 이야기가 인상이 깊은데요. 그렇다면 경재쌤께서는 실습이 끝났잖아요. 실습이 끝난 후 청소년을 만나며 살아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목표로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되게 사랑하고 활동한다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청소년들을 이제 뭐 제한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개입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하나의 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그냥 진심으로 대하고 일단 활동하는 걸 저희 가치관으로 잡는 게 청소년 이제 활동 현장에서 일해야 될 사람이라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청소년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뛰는 경재쌤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순서인 저희 20일간의 여정의 마지막 순서로 산혁쌤께서 도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요. 다 같이 박수 주시면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전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미 앞서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렇게 많이 포함되는 주제이지 않을까 싶어서 뒤로 빼주신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럽네요. 근데 이제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보다는 주제는 제목은 꿈을 위한 도전은 추상적인 거야 구체적인 거야입니다. 사실 20일간의 기록을 쓰라고 하셔서 너무 막막했었어요. 이걸 어떻게 전해줘야지? 또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까라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쓰면서까지도 계속 고민하면서 머리를 정말 휘저을 정도로 엄청 머리 아프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청소년과 함께 하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도전. 꿈을 위한 도전. 도전이란 말 사실 살아가면서 청소년기 때부터 시작해서 후기 청소년까지 아니 오히려 더 그 이후까지도 꾸준히 듣다 못해 귀에 못 박힐 정도로 지겹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하기 전에 또 구성을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다가 7월에서 8월 현재까지 느꼈던 것을 통해 전해볼까 합니다. 제게 있어서 청소년 자치연구소 실습은 도전 그 자체였습니다. 면접부터 청소년과 대면했고 제가 겪어왔던 20번의 면접 중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실습 자체가 제게 구체적인 도전이었는데 청소년 지도자 및 사회복지사로서 제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획적이었고 준비를 잘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제가 선택해서 왔습니다. 첫날부터 목적과 목표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고 설정한 것에 따라 실습에 임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삶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꿈이 없다면 목적이 없는 것과 같고 그렇다면 꿈을 향해 도전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실습을 시작할 때 목적과 목표가 정확하지 않았고 그것을 제대로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실습하겠다는 자발성은 있었으나 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실습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는 시간은 2시간 안쪽이었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꿈꾸고 있는 것,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성찰글을 쓰고 실습일지를 쓰면서도 잘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마음은 바래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청소년과 선생님들, 실습생에게서 커다란 무언가가 다가왔습니다. 그건 각 사람의 겪어왔던 삶 하나하나였습니다. 내가 도전하고 있는 일을 이미 겪은 분도 있었고 겪어가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헤매도 괜찮아라는 말이 내 마음속 깊이 녹아들었고 구체적이지 못했던 꿈이어도 괜찮다고 구체적이지 못한 도전이어도 괜찮다고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전에는 참 많은 것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관계, 목적, 지식, 노력 등 더 많은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단어가 포함되는 도전은 추상적인 필요도 있지만 구체적인 필요도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을 만나면서 그게 좀 더 확고해졌습니다. 청소년 한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면서 느끼는 많은 감정과 체험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진로가 아니어도 취미를 즐기기 위해 오는 청소년도 있었고 정말 꿈을 위해 한순간 한순간 도전하는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과 추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루를 보내는 청소년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상산마켓을 준비하기 위해 일주일간 함께하고 군산 야행 축제 때 함께 플리마켓에 참여하면서 구체적으로 꿈을 향한 준비이지만 마켓을 하기 위한 과정 안에서 추상적으로 만들어진 계획에서 점점 넓어져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꿈을 향한 도전은 구체적인 거야? 추상적인 거야? 라고 물을 때 도전 안에는 추상적이면서 구체적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일 동안 청소년 자치연구소에서 청소년과 실습생,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느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연령을 떠나서 꿈을 향해 도전하는 것이 추상적이어도 괜찮다고, 구체적이지 못해도 괜찮다고, 점차 한 걸음씩 걸어가듯 계단을 올라가듯 점점 구체화시키면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실습에 도전하면서 청소년들과 만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실습을 하신 것을 들으면서 이번 청소년 자치 연구소에서 도전이라는 자체가 큰 도전인데 찬혁쌤께서는 그럼 이번 실습을 통해 어떤 부분이 달성되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도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한데요. 청소년과 신뢰를 쌓은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만난 청소년들은 저를 통해 전환점을 맞거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저에게 표현을 해줬었거든요. 네, 댓글 중에 찬혁쌤 말씀 들으면서 김현승님께서 실습하는 게 도전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도전이셨냐고 여쭤보시는데 답변해 주시겠어요? 어떤 도전이었냐라고 하시면 사실 어느 곳에 가든지 새로운 환경을 맞닥뜨리는 것 자체가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좋아하고 참 가까이 있고 싶다는 청소년과 만난다는 것 자체도 되게 도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실습생을 대표해서 세 분이 20일간의 성찰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실습생으로서 많은 것을 느끼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승진쌤은 어떠셨나요? 저 또한 너무 공감이 되고 저희들의 이야기를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0일간의 여정을 저희가 미숙하지만 짧게나마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마무리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부 20일간의 기록 진행을 맡은 달그락 크롱 배유진, 달그락 미상 김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방금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 와 와우. 지금 소름이 보시죠. 보이시죠? 뭐가 보이는지 잘 모르. 아, 네네네. 아, 보입니다. 네. 아, 근데 진짜 동영상이 진짜 봤는데 이게 마치 뭐 스티븐 스필버그가 동영상을 만드는 것처럼 기가 막힙니다. 맞아요. 진짜 저희 실습생들 중에 진짜 스티븐 스틸버그님의 버금가는 영상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 실습생들의 20일간 여정을 핵심만 쏙쏙 뽑아서 만든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사진들을 보니까 그때 느낀 감정들이나 상황들이 생각나서 정말 감동적인 것 같아요. 네, 경제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아, 저도 되게 감동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래가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이라는 노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실습 그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가면 되게 엄청 재밌고 좋은데 되게 짧게 느껴지잖아요. 끝날 때. 맞아요. 실습도 약간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너무 재밌고 좋았는데 너무 이제 약간 짧다고 느껴져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게 너무 짧게 느껴져서 이게 정말 시간이 우사인 볼트처럼 빨리 가지 않았나요? 우사인 볼트. 와, 그게 뭡니까 재미없게? 아, 그래도 마지막인데 좀 웃어주세요. 네, 특별히 마지막이니까 웃어드릴게요. 하하. 하하. 네. 저희가 근데 이제 방송이 이제 진짜 끝나서 이걸로 실습 일정이 저희한테는 끝이 났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 이 방송을 끝으로 저희 모든 실습 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네. 정말 믿기지가 않고 아쉽네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래도 군산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산 살아서 제가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달그락에 또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예은 쌤도 경주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가는 걸로 어떠세요? 네, 넘어갑시다. 네. 네. 근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실습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활동을 했잖아요. 네.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간단하게. 저희가 실습 기간 동안 실습 일지, 성찰 일지, 그리고 위원님들도 만나 뵙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참여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참석하면서 느낀 것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정말 뜻깊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저도 뜻깊었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감사드려야 될 분이 너무 많아요. 정말 모두한테 감사드린다고 또 말하고 싶거든요. 네. 네, 맞아요. 저희가 항상 저희가 감사한 분들이 정말 많은데 특히 항상 뭐야라고 하시지만 항상 저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정건희 소장님. 네, 그리고 항상 저희가 실습 기간에 힘들어 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따뜻한 말로 저희를 이제 힐링 시켜 주셨던 오성우 국장님. 네, 항상 웃는 게 이쁘시고 진짜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 이경민 간사님. 그리고 이제 달그락에서 또 비주얼을 맡고 계시고 저희에게 친오빠 같이 다가와주시는 우리 이준혁 선생님. 그리고 인턴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힘들 법하신데 그래도 실습생들한테 먼저 다가와서 위로의 말씀 전해주시고 해주신 이제 우리 송민정 선생님. 네, 그리고 저희가 실습 기간 동안 활동할 때에 있어서 저희랑 같이 활동해준 청소년들과 그리고 지금까지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제 저희는 방송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저희가 비록 실습생으로서의 인연은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희가 오늘만 보고 안 볼 사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도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할 테니 다들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건강히 잘 지내시길 바라고 이제 그럼 진짜 마무리를 해볼까요? 지금까지 방송 총 MC를 맡은 달그락 남지우, 송경재, 달그락 김태리, 원예은이었습니다. 네, 시청해 시청해 주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헤, 장교는 울지 않습니다. 경고하였습니다. 불태웠어.
꼬인 것 같은데 당황했다 나도.